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피곤하고 어두운 이미지와 우울한 인상의 다크서클은 눈밑이 어둡게 보이는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노안의 주범이 되고 인상마저 바꾸는 이 다크서클이지만 원인을 알면 충분히 치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장준철 원장님과 함께 다크서클의 원인과 그 해결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다크서클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크서클이 어떤 병은 아닌 거죠, 선생님? 다크서클이라는 용어가 의학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눈밑 그늘짐, 퀭한 느낌, 피곤해 보이는 양상을 전반적으로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주 좁은 의미로만 정의하면 눈 밑에 짙은 갈색으로 색소 침착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색소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어느 정도 어두운 상태를 다크서클이라고 하는지 궁금한데요. 보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다크서클은 양상도 다양하고 그 정도도 아주 다양해서 있다, 없다는 식의 진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세한 정도의 다크서클은 어찌 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도 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똑같은 정도의 다크서클을 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신경 쓰지 않고 지내시기도 하죠. 그래서 다크서클이 있다, 없다는 식의 진단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환자분이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다크서클을 느낄 정도라면 있다고 봐야 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드물지만 치료를 요하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양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므로 이런 경우는 치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치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다크서클 교정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치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크게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크서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좀 흔한 편인가요, 선생님?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이며 복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 밑의 변화가 심해지면서 더 드러나기 때문에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두들 다크서클을 신경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다크서클 증상의 정확한 발생 위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눈 아래쪽만 보는 건 아니죠? 눈 주변을 같이 봐야 하는 거죠, 선생님? 눈 위쪽에도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는데 눈 위쪽은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를 주로 느끼게 됩니다. 다만 눈 아래쪽은 눈물고랑이라는 선으로 경계가 확실히 반달 모양을 형성하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는 반면 눈 위쪽은 이마와 눈 사이에 숨어 있는 부위라서 상대적으로 다크서클로 보이는 정도가 덜합니다. 따라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호전되면 눈 위쪽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다크서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능적 원인 대 구조적 원인. 그러니까 다크서클의 발생 요인이 기능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건가요?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을 크게 분류하면 기능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기능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주로 혈액순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비염이 있다든지 피곤하다든지 하여 혈액순환이 느려지게 되면 혈액이 정체되고 산소가 빠져나간 혈액은 짙고 푸르스름한 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색이 얇은 눈 주변 피부 아래로 비쳐 보이면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럼 피곤하면 다크서클이 생긴다고들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만성화되는 걸까요? 피곤함이 지속이 되면 혈액순환에 문제도 생기지만 조직에 부종이 생기면서 조직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조직의 처짐이나 늘어짐, 피부 변성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크서클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비염이나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없던 다크서클이 갑자기 생기거나 또 심해졌다면 비염으로 인한 건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염과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오랫동안 이미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수개월 내로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가 있으면서 얼굴살이 빠지는 경우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소화기 계통의 문제와 심한 경우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검진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크서클이 또 색이 달리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갈색빛이 띠는 경우도 있고 푸른빛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갈색빛이 나는 경우는 주로 피부의 색소 침착 때문에 생기는 색깔이고요. 푸른 빛은 얇은 피부 아래로 혈관이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색깔입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기능적인 원인에 이어서 구조적인 원인도 좀 짚어볼까요? 구조적인 문제는 이렇게 비쳐 보이는 색이 심해 보일 수밖에 없는 눈 주변의 문제들인데요. 눈밑 지방의 불룩함, 눈 밑의 꺼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구조적인 원인 중에서 눈밑 지방과 다크서클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눈밑 지방에 불룩함이 있으면 그 아래쪽으로 눈물 고랑이 형성되기 때문에 다크서클의 경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눈물 고랑을 없애면 다크서클의 경계선 느낌이 없어지면서 다크서클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눈밑 지방에 불룩함이 있는 다크서클의 경우에는 눈밑 지방의 불룩함을 교정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지방의 불룩함을 없애주면 다크서클이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는 건가요? 네, 눈밑 지방이 불룩하면 그 아래쪽으로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눈밑 지방의 교정은 그늘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자, 우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적으로 피부가 얇은 경우에도 다크서클 발생 확률이 높다고요?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보면 눈 밑에 혈관이 보이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혈관이 보일 정도로 조직이 얇으면 눈 주변이 움푹 꺼진 퀭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러한 퀭한 느낌이 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눈 주변에 볼륨을 보충하여 퀭한 느낌을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앞서 얘기했던 기능적 원인과 이 구조적 원인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 아무래도 증상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선생님? 네, 물론입니다. 동반되는 증상이 많을수록 다크서클은 심해 보이게 됩니다. 그에 따라 추가적인 수술이나 시술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정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어떤 경우 다크서클 교정이 필요한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여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다크서클은 양상도 다양하고 그 정도도 아주 다양합니다. 미세한 정도의 다크서클은 어찌 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도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정도의 다크서클을 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신경 쓰지 않고 지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크서클이 있다 없다는 식의 진단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환자분이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가가 중요하고 환자분이 다크서클을 느끼는 정도라면 대부분 다크서클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드물지만 치료를 요하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양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므로 이런 경우는 치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근데 그런 심리적인 문제 외에 다른 문제 발생 가능성은 없는 거죠? 네, 다크서클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미용적인 문제로 주로 교정하며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다크서클의 교정법입니다. 자, 다크서클을 치료해서 교정을 한다는 건 뭐 앞서 얘기한 그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크서클이 호전되어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문제를 교정하려면 충분한 휴식, 영양 섭취, 비염 등 다른 질병의 치료 등이 도움이 되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조직의 노화와 연관된 것인데요. 노화 자체를 막을 수 없으므로 이는 식이요법, 휴식 등으로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구조적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다크서클의 여러 가지 원인을 5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하여 치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눈밑 지방의 불룩함,
눈 밑에 꺼짐, 얇은 눈꺼풀 조직으로 혈관이나 조직이 비쳐 보임, 눈 주변 조직의 굴곡이나 꺼짐, 색소 침착으로 분류하는데요. 눈밑 지방이 볼록한 경우는 결막절개를 이용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눈밑이 꺼져 있거나 눈꺼풀이 얇거나 굴곡이나 꺼짐 등이 있다면 자가지방 이식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 레이저, 피부 박피 등의 피부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원인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나뉘어지는데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밑 지방이 불룩한 경우에 시행을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어떤 수술인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눈밑 지방을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인가요? 눈밑 지방 재배치와 눈밑 지방 제거는 비슷하지만 같은 수술은 아닙니다.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에 눈밑 지방에 불룩함이 있다면 이를 교정하는 것은 기초공사와도 같아서 꼭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전에는 눈밑 지방을 주로 제거했는데 이렇게 눈밑 지방을 제거해버리면 시일이 흐르면서 눈밑이 오히려 더 꺼지는 느낌이 들면서 다크서클 양상이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지구조의 보강이 없기 때문에 지속력이 약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업그레이드한 방법이 지방 재배치인데요. 눈밑 지방의 양을 보존하면서 지지구조인 안화 경막을 보강하여 밀려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렇게 눈밑 지방을 재배치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또 회복은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눈밑 지방의 볼록함이 없어지면서 눈물 고랑의 개선 효과가 좋습니다. 게다가 재발률이 낮고 절개 부위가 결막 부위여서 흉터가 없고요. 회복이 비교적 빨라서 탄력 상태가 좋은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눈밑 꺼짐, 또 눈꺼풀 조직이 얇아서 혈관이나 조직이 비쳐 보이는 거, 그리고 눈 주변 조직의 굴곡이나 꺼짐에 대한 이 치료법은 자가지방 이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자가지방 이식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자가지방 이식이란 조그만 구멍을 통해 피하 지방층에 있는 지방을 채취하여 지방 성분만을 정제하여 주사기로 주입하여 주는 수술입니다. 아랫배나 허벅지 안쪽과 같은 여분의 지방이 있는 곳에서 지방을 채취하는데요. 피부에 5m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한 후 지방을 흡입하는 캐뉼라를 넣고 음압을 걸어서 지방을 채취합니다. 채취한 지방은 원심 분리기를 통해 순수한 지방을 분리하게 되고 눈 주변의 굴곡이나 꺼진 부위에 이식용 캐뉼라를 이용하여 지방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식한 지방 전부가 생착하지 못하고 일부가 흡수되기 때문에 필요한 양보다 좀 더 많은 양을 이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눈 주변 부분은 다른 안면부의 조직에 비해 얇기 때문에 지방을 좀 더 미세하게 만들어 섬세하게 이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눈꺼풀 부위는 조직도 얇고 또 아무래도 눈 주위 피부는 특히 더 예민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지방 재배치나 이식 같은 수술을 할 때 이렇게 뭐 흉터 같은 게 남진 않을까요, 선생님? 다크서클 치료의 경우 대부분은 피부 절개가 없고 결막 절개나 바늘구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처 자체도 없고요. 그 치료 역시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저나 피부 박피 등 이 다크서클 치료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색소 질환과 그 치료 방법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색소 질환에 대해서는 주로 레이저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다크서클 부위의 색소 침착은 색소 자체도 문제지만 피부의 주름짐으로 인한 피부 결의 변화가 많은데요. 다크서클이 좋아지려면 이러한 피부 결을 좋게 만들어줘야 해서 레이저 단독 치료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 개, 두 개의 레이저와 화학 박피를 병합하는 등 피부 타입에 따라서 복합적인 치료가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치료 후의 주의사항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후에 일상생활 복귀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또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수술 후 몸과 붓기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서 안약, 내복약의 사용과 함께 찜질 등의 관리를 합니다. 수술 후 2주일 정도는 재출혈을 피하기 위해 모든 활동을 조심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와 흡연을 피해야 하며 심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을 무리하게 옮기는 등의 행동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약한 강도부터 차근차근 높여가는 것이 좋고 수영의 경우 수경 착용으로 수술 부위가 눌리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는 열흘 정도 지나서 하시는 것이 좋고 마사지 등을 받을 때 지압을 하면서 눈 주변을 심하게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개월 피해 주셔야 합니다. 네. 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일상활동의 경우는 며칠 정도면 문제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치료를 받아서 다크서클이 없어진다면 인상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길 텐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다크서클이 다시 생기기도 하겠죠? 피부 연조직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변화가 생깁니다. 주로 나이가 들면서 처지고 늘어지는 변화가 생기고 피부의 섬유질 구성도 변하면서 피부도 얇아지죠. 따라서 현재 상태에 맞추어서 다크서클 교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변화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1,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은 아니겠지만 수년에서 십수년이 지나면서 생기는 변화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다시 생기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럴 경우에는 치료 방법은 같나요? 다시 생긴 상태에서의 연령대, 조직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교정 수술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 이식을 하였는데 지방의 양이 줄어들었으면 지방 이식을 추가적으로 시행합니다. 눈 밑 지방을 교정하였는데 다시 볼록함이 생기면서 눈 주변 조직이 처졌다면 하안검 성형으로 교정하기도 합니다. 자, 다크서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크서클 오해와 진실. 자,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다크서클을 두고 이래저래 난무하는 속설들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진실인지 오해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다크서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맞을까요, 선생님? 다크서클은 생리기간이나 여행을 다녀온 경우 야근을 했거나 밤을 새웠을 때 스트레스나 피로 등이 누적돼 더욱 심해집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지는 건 헤모글로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눈 밑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 부위는 피부층이 얇기 때문에 더욱 도드라집니다. 네. 여행이나 피로가 누적된 뒤 다크서클이 갑자기 진해진 것은 이 때문으로 충분히 쉬고 숙면을 하면 대개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로나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연어를 먹거나 눈 밑에 붙이면 다크서클이 없어진다라는 말도 있어요. 저도 붙여보기도 했는데 실제 이게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연어는 단백질이 풍부해 먹으면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 피로를 덜기는 하지만 약은 아닙니다.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이 다크서클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네. 아직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합니다. 설사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나 참치 등에도 많이 들어있으므로 연어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어를 눈 밑에 붙이는 민간요법 또한 효과가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으로 골고루 잘 먹는 게 더 좋겠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크서클은 햇빛을 못 받아서 생긴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선생님? 햇빛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받아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죠. 노화로 인해 탄력이 떨어진 눈 밑 피부는 아래로 처지면서 그림자를 만듭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잔주름이 많아지면 멜라닌 색소의 밀도가 높아져 피부가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미백 관리가 필요한데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하는 연고를 바르거나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주 심할 때에만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 다크서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다크서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체질이라고 표현하는 이미 타고난 조직의 특성은 이미 어떻게 조절할 수 없겠죠. 하지만 나머지 환경적인 요인을 조절함으로써 조직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면 다크서클 양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가벼운 운동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눈 주변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적당한 수면과 규칙적 활동 등 생활 패턴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눈이 피로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노력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장윤철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